연일 과열되고 있는 민주당 전당대회 상황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정청래 전 대표가요. 한도를 초과해서 후원금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곧 당대표 후보 후원 계좌를 개설하니까 거기로 보내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친명계 정민철 최고위원 예비 후보죠. 이 원외 청년 후보들 후원회조차 열기 어려운데 참 부럽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차재원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뭐 민주당 내 전당대회가 모든 사람들이 열려 있는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누구나 한 번쯤은 당권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공정의 그 장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기득권, 특히 그러니까 현역 기득권의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되고 있다는 그러한 그러니까 비판의 한 장면을 보여준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사실 앞서 제가 현역 의원이라고 했습니다만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정치 후원금을 모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특히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또 지명도가 있기 때문에 그 상당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다가 이번에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 일종의 뭐랄까 전당대회 기탁금을 대폭 높였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대표 같은 경우는 4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렸고요. 지금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1,5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지금 그러니까 원외라든지 특히 청년 정치 세대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장벽이 생긴 것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물론 원외와 청년들 같은 경우는 50% 감면을 해줍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청년들 같은 경우 50% 감면한다더라도 2,500만 원인데 이 2,500만 원이라는 돈이 상당히 녹록치 않은 그런 상황인데 이들이 과연 후원회를 만든다고 해서 인지도나 그리고 이 상당히 뭐랄까요? 그러니까 당시가 약한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말 그대로 세대 교체가 자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특히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 지금 당권에 도전하는 유력 3인 모두가 소위 말하는 86세대 운동권 기득권 세력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 양상이 두드러질 경우에는 상당히 태행적인 모습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바로 앞서 우리 기자님께서도 리포트를 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탁권 인상 부분을 좀 이렇게 원칙적으로 다시 제고하는 것이 어떻게 했느냐 제안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은 어떻게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5파전으로 지금 대진표가 확정이 된 후에 맞은 이 첫 번째 주말이었던 만큼 당권 주자 5명 모두 전국 곳곳을 누비며 당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방문한 지역도 또 강조한 메시지도 전략에 따라서 제각각이었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가 3년 전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최혜병 묘소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당을 한번 바로잡아야 할 시점이 됐다며 자신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이을 적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전 충청 지역은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이기도 하고 큰 책임을 부여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고민정 의원은 전남 지역 청년 학부모들과 만나 당심에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은 이 교육에 관련된 현안 법안들을 엄청 많이 통과시켰어요. 정청래 전 대표는 당대표 시절 성과를 내세우며 자신이 강력한 개혁 당대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제의 개혁은 어제 해야 되고 오늘의 개혁은 오늘 해야 됩니다. 내일 개혁을 멈추면 그대로 쓰러집니다. 송영길 의원은 친청계를 향한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당비 납부 6개월이 안 됐으니까 당대표 나오지 말라고? 국민의힘입니까 이게? 정호겸 의원께 이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모레에 이제 3파전으로 이제 정리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전개될 것 같아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입과 조직으로 전쟁을 하겠죠. 입과 조직으로 전쟁을 한다. 그래서 어떠한 이야기가 또 나올지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며칠 전에 유시민 작가의 그 매불쇼에서의 인터뷰가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친명계를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그것이 정청래 후보에게 별로 득이 되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지금 유시민 작가가 또 출연한다라고 제가 다음 들었습니다. 주에 예고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다음 주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그 정치권의 이슈가 많은 한 주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정청래 후보가 또 어떤 이슈를 제기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또 송영길 후보가
얼마나 강한 어조로 이것을 또 방패로 막느냐 뭐 이런 부분이 아마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피해자 서사와 개혁 서사, 그다음에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친명 서사, 그다음에 김민석 후보는 상당히 다수의 지지를 얻는 것으로 여론조사상으로 나타나는데 두 사람의 어떤 그러한 그 전쟁이 부각되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뒤에 있는 듯한 뭐 일관성이 있고 굿캅의 역할을 한다라는 차원에서는 득이 될지 모르지만 안정적 국정 운영을 어떤 식으로 당원들과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호소할지 그런 부분이 이제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경선의 첫 그 메뉴라 그러죠. 그 무대가 대전인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의 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는 변수가 아닐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지적해 주신 대로 유시민 그 전 이사장이죠. 어떻게 멘트를 또 다시 강하게 낼지 이것도 좀 관심인 것 같습니다. 일단요, 정청래 전 대표가 최근 들어서 쏟아지는 비판이 아프다. 이 당원들이 날 지켜줄 것을 믿는다 등 이 생각보다는 좀 감정적인 멘트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화법이 달라졌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먼저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저를 다 공격하시고 비판하시는데 많이 아픕니다. 살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편단심 민주당 바보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이재명 대표를 지켰습니다. 같은 동지로서 참 서글프고 마음이 아픕니다. 2대1, 3대1 거의 집단 폭행 당하듯이 제가 하고 있는데 제가 맞을수록 당원들께서 저를 보호하고 지켜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자, 정 전 대표 같은 경우에 2016년 총선서 이제 컷오프 됐던 상황을 언급을 하면서 어제 올린 SNS 글도 비슷한 걸로 보입니다. 화면에 올라와 있습니다. 정 전 대표는요, 만나는 사람마다 괜찮냐, 힘들지 않냐, 잘 버텨라 한다. 슬픈 눈으로 나를 쳐다보고 우는 분들도 많다면서 어머니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했습니다. 약자 마케팅이라고 해석을 하면 그건 맞는 지적입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뭐 그러니까 이 송영길 정청래 전 대표가 바로 직전 대표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생의 여러 가지 흐름으로 봤을 때는 본인이 사실상 외형적인 주류이면 분명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실상 비주류다는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한 하나의 레토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일종의 뭐랄까요, 일약자론을 이렇게 드러냄으로써 본인에 대한 동정 표심도 자극을 하고 지지층의 결집을 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 일종의 전당대의 전술상으로도 본인이 이러한 그러니까 이 전략이 상당히 유리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사실 말 그대로 지금 당권의 연임에 도전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복싱 경기로 따지고 보면 약간 천패연이 수승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도전자의 포지션을 가면서 좀 더 공세적으로 전당대회를 이끌고 가겠다는 하나의 노림수도 같이 깔려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렇게 이제 일병에서 봤을 때는 좀 약자 프레임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이 대통령 퇴임을 강조를 하면서 여기에 정 전 대표가 연일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서 정권 재창출을 강조하면서 이 대통령이 퇴임한 후 지켜줄 사람 나다 이런 취지로 말하는 것 이거 친명계 반발을 부르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주 그런 멘트를 써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지금 대통령이가 반응커녕 2년도 안 지난 상황에서 그러니까요. 퇴임을 얘기하는 거가 굉장히 좀 불쾌하고 무슨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이라고 하면은 지금 퇴임을 얘기할 때가 아니라 퇴임 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임기 내에 어떤 성과를 내서 국민들께 성원에 보답을 할지 그걸 고민하고 그걸 협조하는 게 여당 대표 후보로서의 이제 자질이자 역할일 텐데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퇴임 후에 지켜준다라는 거는 마치 그러니까 혹자는 의심하기로는 임기를 다 못 채우고 퇴임할 수도 있다는 걸 겨냥한 건가? 이렇게 의심이 들 수 있는 발언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퇴임을 얘기하는 거 그리고 또 마치 퇴임 후에 뭔가 큰 무슨 리스크가 있거나 위기가 있어서 그걸 자기가 지켜주겠다라는 걸로 생각이 돼서 자칫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듣기에 따라서는 대통령의 퇴임을
고려한 겨냥한 약간 협박인가 이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저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발언이었습니다. 그 김기현 대변인께서 보시기에는 그럼 왜 자꾸 저런 얘기를 쓱쓱 중간중간 던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자 포지셔닝을 하면서도 예. 내가 충분히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제가 볼 땐 협박이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뭐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맞습니다. 하지만 5개 재판을 받아야 될 어떤 피고인 신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전 대표하고 궤를 같이 하는 사람이 유시민 작가 아닙니까? 예. 유시민 작가가 예전에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공소 취소 움직임이 있을 때 예. 이거 미친 짓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좀 어떻게 보면 틀릴 수도 있지만 유시민 작가가 유튜브에 나와서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할까 보면 네네. 저는 공소 취소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면 공소 취소는 뭡니까? 본인의 어떤 재판을 본인이 임명하는 특검을 통해서 없앤다는 거잖아요. 예. 그걸 왜 그럴까요? 재판받으면 유죄 가능성이 크다는 일정 부분 그게 있기 때문에 없애려고 한다는 게 국민적 평가라고 저는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만약에 재판을 받지 않기 위한 방안이 뭐겠습니까? 그거는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 거거든요. 연임입니다. 예. 개헌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서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원래는 임기를 연장하는 거, 어떤 권력구조의 어떤 개편을 통해서 했을 때 당사자, 그 현직 대통령은 제외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은 여야의 문제를 떠나서 반드시 논의해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예. 정치적 고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저희가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 대통령 임기에 관한 거 그리고 재판에 관련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몰입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역으로 본다면 유시민 작가나 정청래 전 대표 입장에서는 공소 취소의 이 문제. 그래서 퇴임 이후의 문제라 아니면 퇴임 임기 중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예. 내가 이거를 키를 잡고 있다는 것을 넌지시 어떻게 보면 공개적으로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그렇다면 친명 쪽에서는 굉장히 불쾌하고 저런 이야기를 지금 대통령 된 지 1년도 안 돼서 저런 얘기를 한다? 참 불쾌할 것 같은데 정옥 의원님 아까도 유시민 전 장관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만 그럼 앞으로도 뭐 필패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공격은 다음 주부터 더 스피커로서 더 강하게 나온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네. 여기까지 얘기해놓고 다음 주에 지난주에 내가 한 말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 본인 상황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제가 볼 예. 때도 그 상당히 지금 작정하고 나오는 것이고 진짜 권력 투쟁의 모습 중에 가장 정말 그 뒷목이 서늘한 예. 권력 투쟁의 양상을 보여주겠다라고 생각하고 네.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답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이 있다. 네. 지금 유시민 작가가 지난번에 얘기할 때 공소 취소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습니다마는 예. 지금 그쪽 진영에서 공소 취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정도의 그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은 오히려 대통령이 나는 본인이 억울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그래서 예. 나는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재판 받겠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 발의가 된 조작 기소 특검법에 공소 취소의 내용이 있다 그래서 상당히 논란이 됐고 그거 자체가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줬다라는 것이 많은 평론가들의 평론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공소 취소 말아달라. 내가 당당하게 재판받겠다. 그러면 유시민 논란은 말할 것도 없고 상당 부분이 해소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당당한 모습에 대통령 지지도도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지는 게 저도 좀 개인적으로는 이상하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